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내연녀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자기 아들 몸값을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정우입니다. 오늘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은 미리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꼭 보시고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보험에 고객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익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뭐 계약자도 아니고 네네네. 뭐 피보험자도 아니죠. 네네. 수익자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사망 시 수익자가 있고 뭐 법정 상속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정된 이제 수익자가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 체결 당시 이제 수익자를 이제 보통은 피보험자 본인을 이제 생존시 수익자로, 그다음에 이제 사망시 수익자를 이제 법정 상속인으로 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뭐 아니면 뭐 대출 때문에 이런 빚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이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했을 때 과연 수익자들의 그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고 그 수익자의 그 보험 계약에 의한 고유의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상속 포기라든가 한정 승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제 수익자가 고유 재산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를 기초로 해서 사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계약자 이 씨가 피보험자를 차씨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망시 수익자를 계약자인 이 씨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 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입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피보험자 자살을 하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자살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해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생명보험에서 일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자살을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은 보험금 지급하겠다는 약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재해사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자살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보험회사가 좀 잘못 판매했던 상품이 있는데요. 그 해당 상품인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서 자살을 했으면은 보험금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재해사망은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계약 당시 피보험자랑 수익자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실혼 관계도 깨졌어요. 피보험자랑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분이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과 이제 법률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피보험자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망 당시에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사망을 했다. 이런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수익자랑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재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 경찰 기록 등을 이제 발급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각 기관에서는 발급을 현행법상 안 해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안에서는 이제 뭐 일반 사망보험금이니까 피보험자가 죽었다 요런 사실만 가지고 입증을 하면 끝나는데 그런 사유가 발급이 안 되니까 참 난감하니까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보험금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쉬운 방법이 피보험자의 가족분들 협의를 하셔서 서류 좀 발급해 주세요.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잘 안 해줍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뇌연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자기 아들 몸값을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다. 네, 근데 간혹가다 이제 가족하고 협의가 돼서 뭐 반반씩 이런 식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이제 그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수익자가 정당한 권리자니까 행정공개 그 청구를 법적으로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뺑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족들이 반대하면 그 소송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은 보험회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 그럼 이제 법원을 통해서 서류를 요청하면은 기관에서 해주나 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거는 개인보험에서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가입해주는 이제 단체보험도 있는데요. 이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이제 그 직원이 되고 회사가 수익자가 되는 구조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 단체보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업무 중 사고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익자로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외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근로자의 유가족들이 이제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보통 청구를 하게끔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법원 판결인데 이렇게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뭐 개인보험이랑은 좀 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뭐 결국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회사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가족들과 이제 그 원만히 좀 얘기를 잘해서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됐어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나씨 협조 안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뭐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보험자를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병원 데려가서 장애 진단을 받든 강제로 장애 진단을 받게 하든 해서 증명을 해야지 돈을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조가 안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만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게 피보험자가 참고인의 지위, 그 정도 지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피보험자 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후유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신체 감정을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텐데 그 신체 감정을 하면 이제 어떤 대학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 환자가. 근데 그 환자인 피보험자가 아저씨 안 가 귀찮아 이래 버리면은. 그렇죠. 그 보험금에 대해서 전혀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에 응할 필요도 없고 가서 신체 감정이라는 걸 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시간 없어 안 가요 그럼 그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익자분들은 피보험자하고 사이를 원만하게 보험금 받을 때까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수익자가 이제 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거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이혼한 가정들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이혼하셨다라고 하면 이 보험계약을 유지를 해야 됐을 땐 과연 수익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